안녕하세요. 언어 논리 강의의 강선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법에 관련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자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음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읒, 키읔, 티읕, 피읍, 흒 이것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된소리가 들어갑니다. 끄뜨뿌스 쯔 5개 된소리가 들어갔는데요. 그 순서는 이렇게 예사소리 뒤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외우시는 거 쫙 쓰시고요. 그 다음에 끄뜨뿌스 쯔 요 된소리는 예사소리 뒤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음인데요. 모음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는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야, 어여, 오, 요, 우, 유, 이. 자, 먼저 적으시고요.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모음이 주로 들어갑니다. 아에다 이를 그으면 애가 되죠. 야에다 이를 그으면 얘가 되고요. 어에 이를 그으면 애가 되고 여에 이를 그으면 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와 우는 인기가 많아서 3개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 뒤에는 요 맨 앞에 있는 아가 들어가서 와가 되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애를 또 붙이면 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모음을 넣어주면 되고요. 우 같은 경우는 아랑 비슷한 모음 어잖아요. 어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 그 뒤에는 애를 또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모음 위 이렇게 들어가고 유, 으와 이 사이에 역시 이 모음을 집어넣으면 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야어여 우요 우유 의를 써주시고 그 사이에 이제 모음을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이런 끄뜨뿌스 이런 소리잖아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이라는 게 뒤에 우리 표준 발음법에 보면 된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뜻이고요. 자,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래서 지금 오와 어 모음 사이에서 소쩍새 된소리가 났고 오와 아 모음 사이에서 오빠 된소리가 났고요. 이야 으 모음 사이에서 기쁘다 된소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된소리로 적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예요. 모음, 모든 모음도 우리 울림소리에 들어가고요. 또 자음 중에서는 마누라야, 뭐 나라 마음, 뭐 오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라 마음, 마누라야, 노란 양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울림소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울림소리 받침뒤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산뜻하다 이렇게 살짝 그다음 움찔, 몽땅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소적세, 오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만 기역, 비읍, 받침리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그러면 기역, 비읍, 받침리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이거는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씁쓸하다 이런 거라던가 뭔가 비슷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면 이런 것들은 된소리로 적고요. 자,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지 않는 이런 국수, 깍두기, 갑자기, 몹시 같은 경우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자, 국외음화인데요. 국외음화는 구지가치로 먼저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보통. 자, 구지가치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이거 구디가티라고 안 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받침 디귿, 티읕 요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 종속적 관계라는 거는 형식 형태소를 의미합니다. 자,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실질적 뜻이 없는 그런 형태소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형태소로 나누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누거든요. 자, 우선 띄어쓰기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그 다음 조사
혼자 못 쓰는 이런 는, 을 이런 거 나누시고요. 자, 먹었다 같은 경우는 먹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나 밥이나 먹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나, 밥 이런 건 이해되실 텐데 먹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다 같은 경우 단어의 뜻이 있죠. 입다도 역시 뜻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먹이나 입 앞에는 어간이 있지 뒤에는 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먹도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런 게 실질이고요. 그 외에는 을, 다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예요. 이런 형식 형태소 이 모음 뒤에 오면 그 디귿흓은 지읒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흓으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지로 소리 나고 가치로 소리 나지만 이렇게 적죠. 자, 이 히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우리 앞에서 이 히읗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좋고 히읗 더하기 기억이 키읔으로 축약이 돼서 합쳐져서 바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같은 계열의 거센 소리로 바뀌거든요. 디귿 더하기 히읗은 그래서 1단계 무티다로 소리가 됩니다. 무티다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 티귿이 이를 만나면 뭐로 바뀌죠? 치읓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소리 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소리 받침인데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원래 디귿이 아니라는 거죠. 시옷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도자를 우덜은 원래 덧, 돛, 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곧장 같은 경우는 곧 플러스 곧자란다 뭐 이런 거 할까요? 곧자라네 이런 것들은 원래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의 표기입니다. 게레메페의 얘는 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원래 여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개수, 폐품, 혜택 이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은하 자음은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은은 이로 소리 나더라도 으로 적는다. 원래 으니까 으로 적는다는 거죠. 의자, 무늬, 보니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실 만한 게 닐릴이 있어요. 피니스 소리 같은 경우 닐리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이로 소리 나도 의로 적고요. 또 냉큼이랑 복수 표준어가 있는데 냉큼 말고 닝큼 가져와 이런 말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로 읽히더라도 닝큼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두음 법칙입니다. 자, 두 하면 머리 두자예요. 대두 같은 경우 머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머리에 오는 그런 음에 관련된 가장 먼저 앞에 오는 음에 관련된 그런 법칙인데요. 한점 여뇨유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 그래서 이거 니은이 여뇨누니 이게 먼저 오면 유이여요. 연예인 중에 유이라는 그런 가수 겸 배우가 있는데 아시나요? 그 유이여요로 바뀐다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이 오는 유니여뇨 한자가 앞에 오면 유이여요로 바뀐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근데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의존명사는 명사긴 하지만 의존 자립할 수가 없고 혼자는 못 쓰는 그런 명사를 얘기해요. 의존명사에서는 야냐, 야나 여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연 이렇게 써주고 뭐 맨양 할 때 양도 양으로 쓰죠. 자, 이런 그 두음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면 그 관련 있는 한자랑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요소 유대 익명을 뒤에 또 나오는 한자어들 보시면 이렇게 남녀, 당뇨, 결류, 은닉 이런 것들이랑 여자, 남녀, 요소, 당뇨 이런 식으로 결류, 유대, 은닉, 익명 이런 식으로 묶으셔서 아 얘가 원래 닉인데 앞에서 익으로 바뀌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단어의 첫머리 이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두음이잖아요. 첫머리 아니면 원래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자, 그런데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접두사, 합성어 이런 것들 개념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단어에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있고요. 자, 물병이 있고요. 자, 풋고추가 있습니다. 자, 무지개는 형태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니까. 물병은 물 플러스 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풋고추는 풋이랑 고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요. 자, 요런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합쳐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과 병 같은 경우는 물과 병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물도 혼자 따로 쓰고 물을 마시다. 병을 주었다 따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요런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뿌리 근자예요. 뿌리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자, 연근의 연근이 근, 연의 그 뿌리란 뜻이니까 이제 말의 뿌리고 중요한 부분, 중심 부분, 실질적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은 어근이라고 하고요.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풋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는 따로 막 써요. 근데 풋은 따로 쓰지 않잖아요. 이건 풋이야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낱말 퀴즈, 어떤 사람이 낱말 카드를 들고 그것을 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고추는 설명할 수 있는데 풋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기 풋은 사실은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아까 전에 살펴본 어근이겠죠. 말의 중심 부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풋 같은 경우는 실질적 의미가 없고요. 혼자 못 쓰고 항상 이렇게 어근에 붙어서 씁니다. 이런 게 접사라고 해요. 접사. 접착제 붙이는 거잖아요. 붙어서만 쓰는 말 접사. 그런데 이 접사 같은 경우에 앞에 오면 우리 두음 법칙의 두가 머리 두자였잖아요. 그래서 접두사. 앞에 오면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이런 신, 여성, 공, 연물 이런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거겠죠? 또는 합성어, 요 남존여비 같은 게 합성어겠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가 붙거나 합성어 오면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이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음 랴레, 례류, 류리. 자, 단어의 첫머리에 올적인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니은은 유이여요였잖아요. 근데 리을은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을 보면 마찬가지로 유이여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예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야 하면 너는 예라는 그런 가요도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잘 알아듣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유이여요 야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이 오면 류리려 료랴레가 오면 맨 앞에 오면 유이여요 야예 이렇게 바뀐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관련된 한자와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뭐 계량, 양심, 뭐 탄력, 역사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단어를 묶으셔서 외우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다만 잘 나오는 게 있어.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대에 이어지는 연륜은 연륜로 적는다. 저 이런 문제 좀 잘 나오더라고요. 자, 나열 백분율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은 연륜이 아니고 연륜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같은 경우는 리을일까 이응일까? 자, 앞에 받침이 이응이네요. 자, 근데 얘는 모음이나 니은만 연륜로 바뀌라 그랬죠. 자, 모음, 니은 아니고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릴로 적고. 자, 실패, 률 같은 경우는 모음이잖아요. 모음이니까 어떻게 적어야죠? 바뀌어야죠. 실패, 율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니은 뒤에만 율로 바뀐다 외우시면 되고요. 단어의 첫머리 위의 경우는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이렇게 적겠죠. 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그런 경우잖아요. 연이율, 자, 열역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라레리 로레 루루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라레 로레 루루는 지금 첫말에 올 때 나네 눈에 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묶어서 자 뒤에 올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앞에 올 때 바뀌니까 쾌락낙원, 거래내일, 경로노인, 지뢰내성 이런 식으로 묶으셔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붙임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에 둔 법칙에 따라 적는다. 뒤에 있어도 얘는 바뀌는 거. 내내월, 상노인, 비논리적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겹쳐나는 소리예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다. 우리 앞에서 된소리 할 때 배웠죠? 딱딱, 꼿꼿하다, 씁쓸하다 비슷한 게 겹치면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 형태 사이시옷 볼 텐데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우선 합성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의미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자, 그 중에서 순 우리말. 자, 앞에도 고유어, 뒤에도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단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앞에가 비어 있어야지 이렇게 시옷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뉜 것. 자, 얘 같은 경우 보면 원래 나루 플러스 배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나루배 안 하고 나루빼 하죠. 뒤에 게 된소리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이렇게 적은 거고요. 목입을 마찬가지죠. 된소리여서 적고 찻집 된소리여서 적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원래 코 플러스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콧날 덧나죠. 아래 플러스 마을인데 아랫마을 덧나죠. 자, 그래서 뒤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경우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시옷으로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자, 뒤 플러스 1이죠. 자, 근데 여기 어떻게 소리 나죠? 뒷일 소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일 안 하고 뒷일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마찬가지죠. 베갯잎, 나뭇잎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 앞에 사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세 가지 경우는 똑같은데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든 합성어예요. 아까 전에는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 얘는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적어도 그 하나는 우리말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둘 다 우리말이거나 하나는 우리말이거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모음으로 끝날 시옷 적을 수 있고요. 자, 똑같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뉜 것 머리빵, 색깡, 콧병이라고 지금 소리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옷을 적었고요. 요 뒤에 것들이 한자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자, 니은, 미음 요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래서 제삿날, 툇마루, 갯날 소리 나니까 이렇게 시옷을 쫙 적은 거고요. 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역시 모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곳 앞에 게 한자어가 되겠고요. 자, 가웬일, 예산일, 훈일로 소리 나기 때문에 니은 덧나기 때문에 역시 앞에 시옷을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고유어거나 고유어 한자어거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자어인데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읽으세요. 우선 착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 곡간 여러 번 막 읽으시고요. 자, 외우기 위해서 제가 차에서 퇴하고 세수한 일을 회고했다 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차에서 퇴하고 이걸로 세수한 일을 회고 떠올렸다. 자, 차, 퇴, 세수, 회고 이렇게 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시옷을 넣을 거예요. 착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 곡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아, 얘네들이 예외적으로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간어미를 볼 건데요. 자, 어간어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용어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나올 수 있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다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들이 어간이에요. 줄기 간자 써서 자, 다 이렇게 뒤에 붙는 애들이 어미예요. 뒤에 있는 어미는 이제 그 문장에서 활용할 때 바뀌죠. 먹다, 먹고,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먹고, 먹어서 이런 애들이 어미가 되고요. 요 기본형 앞에 있는 애가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규칙 활용입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진다고 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다, 먹고, 먹어서 이렇게 유지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리을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간의 리을 받침이 니은, 비읍, 시옷, 및, 의오, 을 앞에서 탈락한다. 자, 그래서 날 플러스 는인데 나는 리을 탈락했고요. 팔 플러스 는인데 파는, 거칠 플러스 은인데 거친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을 규칙으로 봅니다. 자, 의규칙. 의가 약한 모음이에요. 다른 모음이랑 붙으면 의가 그래서 계속 탈락을 하거든요. 자, 모음 앞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 바쁘, 아, 바빠. 탐그, 아, 탐가. 치르, 치러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탈락을 하지만 규칙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담갑하는 규칙 이렇게 외우세요. 담갑하는 규칙 그러면 이게 규칙이라는 건데 담그다가 기본형인데 플러스 아가 왔을 때 뭐가 빠졌죠? 의가 빠지네요. 의탈락은 규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는 원래 팔다잖아요. 플러스 는이 왔는데 뭐가 빠졌죠? 리을이 빠졌죠. 자, 리을 탈락하는 것도 규칙입니다. 담갑하는 규칙. 자, 불규칙 활용입니다. 일부의 용어는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불규칙인데요. 자, 우선 시옷 불규칙 보면 어간이 끝소리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자,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서나 시서는 탈락하지 않는데 it 플러스 이어, 짓 플러스 지어, 풋 플러스 부 얘네만 탈락하죠. 그래서 얘네가 시옷 불규칙입니다. 자,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끝소리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것. 자,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묻어, 땅에 묻어 같은 경우, 얻어 같은 경우는 지금 리을로 바뀌지 않는데 걷다 플러스 걸어, 묻다, 질문하다 그 묻다 플러스 물어, 깨다 플러스 깨달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규칙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비읍 불규칙입니다. 어간의 끝소리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로 변함 우리 앞에서 살짝 살펴봤죠. 고 플러스 안돼 비읍이 고와 이렇게 오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 도 플러스 안돼 도와 역시 마찬가지로 오로 바뀌었고 누 플러스 같은 경우는 누워 그래서 우로 바뀌었네요. 자,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바나 뽑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규칙. 자, 르 불규칙입니다. 어간의 끝소리 의가 탈락하면서 리을이 더 생긴다.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뀐다. 자, 마찬가지 규칙은 아까 전에 따르다 플러스 아에서 의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의 규칙이죠. 자, 치르어도 마찬가지네요. 아까 전에 치르다 플러스 어에서 의 빠져서 의 규칙입니다. 얘는 규칙인데 이렇게 되는데 흘러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리을이 앞에 오고 뒤에 의가 빠지면서 리을이 생겼죠. 빠르아 마찬가지로 의가 빠지고 앞에 리을 오고 뒤에 리을 생겨서 빨라. 부르어 마찬가지 의 빠지고 앞에 리을 뒤에 리을 하나 왔죠. 리을로 바뀌었죠. 의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르 불규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불규칙 중에서 뒤에 러 불규칙이 있어요. 얘랑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 불규칙은 예를 들어서 이르 플러스 어잖아요. 어디에 이르 달 때. 근데 이거 어떻게 바뀌죠? 이르러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러블 규칙 같은 경우는 르러가 와야 돼요. 르러. 근데 우리 얘네들 보면 르러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러블 규칙은 르러가 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따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 불규칙입니다. 어간의 끝소리 우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푸다니까 푸 어간인데 여기에 탈락하는 거죠. 푸 플러스 어가 퍼 이런 식으로. 근데 주어 같은 경우는 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규칙이고요. 자, 여 불규칙입니다.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뀐다. 그래서 공부하어 아니고 공부하여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먹어 이런 식으로 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 뒤에만 여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러 불규칙 지금 나왔죠. 아까 르 불규칙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셨죠.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어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이르 어가 이르러 르러, 누르 어가 누르러, 푸르 어가 푸르러. 규칙 활용은 치르 안 바뀌는 거 치러. 이렇게 음만
빠지니까 규칙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너라 불규칙 같은 경우는 명령형 어미인 아라어러가 너러로 변한다. 그래서 오거라 안 하고 너라로 하죠. 규칙 활용은 가거라, 있거라가 있습니다. 자, 히 불규칙입니다.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는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뀐다. 하얏 플러스 아서인데 하에서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었죠. 파라 플러스 안데 파래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었죠. 규칙 활용은 안 바뀌는 애들이 좋아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탈락과 축약입니다. 탈락은 없어지는 거고 축약은 결합돼서 뿅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미지 뒤에 안이 이어 올 적에 잔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찬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어간의 끝 음절이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를 적는다. 자,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닷가서 핫빼 그거 외에는 아만 빼. 자, 마찬가지입니다. 거북하지 바닷가서죠. 핫빼서 거북지. 바닷가서죠. 넉넉하지 핫빼서 넉넉지. 자, 간편하게는 바닷가서 아니네. 그러니까 아만 빼서 합쳐져서 간편케. 다정하다도 바닷가서 아니니까 아만 빼서 합쳐져서 다정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사의 끝음절,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건 이로 적고 히가 더 힘들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히로 소리 나는 건 히로 적습니다.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자, 깨끗이, 느긋이, 많이, 겹겹이, 틈틈이 이로 나고요. 급히, 급이, 조기, 특이, 정확, 닭, 안 왔잖아요. 이건 히로만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요. 자, 솔직히, 가만히, 꼼꼼히, 열심히, 간편히 역시 이 히로 나는 거 히로 적습니다. 자, 이로 적는 경우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 겹쳐져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간간이나 겹겹이가 첩어겠죠. 이렇게 첩어 혹은 준첩어 같은 경우는 이로 적고요. 자, 시옷 받침 뒤 그래서 뜨뜻이, 깨끗이, 깨끗하다, 하다가 붙지만 얘는 이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시옷이니까.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우리 가볍단데 가벼워 되잖아요. 그쵸? 우로 바뀌잖아요. 괴롭단데 괴로워로 되잖아요. 비읍 불규칙 용언. 이런 거 어간 뒤. 자, 그 다음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 같하다 아니니까 같이. 그 다음에 부사디, 곰곰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곰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로 적습니다. 자, 히로 적는 경우는 보통 하다가 붙는 어근이지만 숏 받침은 제외. 그래서 극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미 표기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를 적는다. 자, 읽거나 읽걸. 먹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걸로 소리 나도 예사 소리로 적고요. 의문을 나타내는 질문하는 그런 어민이 된 소리를 적습니다. 먹을까? 먹습니까? 이런 거. 자, 구별해야 할 표기 앞부분에서 잠깐 나왔는데 덜하더는 경험을 해서 회상하는 거고요. 든지는 선택이죠.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민은 덜하던.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경험했잖아요. 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 이게 선택이죠. 그건 든.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든지. 이런 식으로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런 선택은 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릴 만한 그런 단어 볼 텐데요. 자, 가름은 가르다에서 왔죠. 나누는 거죠. 둘로 가름 이렇게 해석이 활용이 되고요. 가름 같은 경우는 대체하다, 바꾸다, 갈다라는 뜻이니까 세특생으로 가름하였다 이렇게 쓰고요. 거치다 같은 경우는 경유하다, 자 부산을 거쳐왔다 이럴 때 쓰고, 자 거치다 같은 경우는 거두어지다, 외상값이 잘 거쳤다, 걷다에 이제 피동이 되겠죠. 거두어지다. 자 그러므로는 결과,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는 그렇게 함으로써의 뜻입니다. 방법,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 방법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이렇게 쓰고요. 자, 느리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느리는 건 길이 길게 하는 거, 고무줄을 느리다. 늘리는 것 양 같은 거죠. 양인의 부피를 크게 하는 거, 수출량을 늘리다. 자, 다리다 같은 경우는 구김이 없게 하는 거. 그래서 다리미라고 쓰잖아요. 자, 옷을 다리다. 자, 다리다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만드는 거, 보약, 약을 다리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다치답니다. 닿다의 피동사, 피동이라는 거는 주어가 지금 문이 바람에 닫혔다 주어죠. 주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동작을 입은 거예요. 문이 바람에 닫혔다는 거는 문이 바람을 통해서 닫게 만든 게 아니라 문이 그렇게 닫힘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게 피동이고요. 자, 닫히다 같은 경우는 닫다의 셋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힘껏 닫고가 되는데 거기다 치를 붙이는 거예요. 닫히고 나갔다. 마치다는 끝내다죠. 일을 일찍 마쳤다. 마치다는 정답을 고르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마쳤다. 자, 반드시 약속은 꼭 지켜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반드시는 반듯하게 비뚤어지지 않게라는 뜻이죠. 고개를 반드시 들어라. 줄을 반드시 맞춰라 이럴 때 이런 거 쓰고요. 바치다는 마찬가지로 피동입니다. 받다의 피동. 동작을 당한 거예요. 누구는 영수는 쇳불에 바쳤대. 영수가 스스로 받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받침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걸 바쳤다라고 표현하고요. 바치다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이 뚫린 물건이 국산, 야채 따위를 올려서 물기를 빼는 것. 그래서 술을 채 바치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안치다 같은 경우 밥을 안쳐라 이런 표현 쓰죠.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해 그 재료를 냄비나 솥에 넣고 불에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밥을 안친다 이렇게 쓰고요. 안치다 같은 경우는 앉게 하다. 이거는 사동이죠.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 윗자리에 앉힌다 라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름은요. 자,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예요. 세 아름 되는 둘레. 자, 그 다음에 아름이 있다.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친분이 있다.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다. 있다가 조금 있다가 줄게 이럴 때는 이 있다가를 써야 되죠. 근데 있다가는 없다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조리다 같은 경우는 생선 조림에 쓰죠. 우리 양념을 한 고기 생선 따위를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생선을 맛있게 조렸다. 통조림. 조리다는 초조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조리지 마라. 런은 목적이에요.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간 거고요. 려는 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서울 가려 한다 이렇게 쓰고요. 자, 서와 써 같은 경우는 써가 그 수단입니다. 펜은 써, 펜으로 써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도구는 지금 써예요. 그래서 서는 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자격이 올 때 이런 서를 쓰고요. 써, 앞에 게 방법 수단이 올 때 닭으로서 달그로서 꽁을 대신했다. 앞에 이런 도구나 수단 방법이 올 때는 써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보면 조사는 그 앞말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꽃이, 꽃 밖에 꽃이다 이런 조사들은 그 앞에 붙였었고요.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도 붙였습니다. 조사는 다 붙여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집에서처럼 이런 거 다 붙였죠. 자, 그 다음 의존명사는 명사긴 한데 의존 혼자 못 써요. 앞에 꾸밈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아는 것, 것입니다. 혼자 안 되잖아요. 아는 것, 꾸밈 받아 쓰죠. 의존명사 띄었고요. 나도 할 수 있다, 수 있다 안 되잖아요. 의존명사니까 띄었고요. 아는 이를 만났다 안 되죠. 자, 꾸밈 받아 쓰죠.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띄어서 썼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존명사는 시간과 관련된 경우 지만, 그가 떠난 지 2년이야 이런 경우는 지 2년이다 안 되잖아요. 떠난 띠고 치 이런 식으로 시간과 관련된 지 많이 있고요. 자, 대 같은 경우는 곧 장소일 경우 자, 그를 본 대가 어디지? 이렇게 대가 어디지 말고 이렇게 의존명사 있고요. 바, 내가 말한 바를 지켜라고 하면 말한 띠고 바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다이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고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낼 때 여기 있잖아요. 나도 할 띠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 띠고 있다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 나타낼 때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나 의존명사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형태가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랑 말하는 대로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의존명사거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앞에가 이렇게 주로 체언이 오죠.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합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가리키는 거. 나, 내 이름 대신 가리켜서 나라고 했잖아요. 그,
그 사람 이름 대신 가리켜서 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대명사, 그다음 수사, 하나, 둘, 셋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이 체언인데 체언 뒤에는 조사예요. 체조, 체언 뒤에 보통 조사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붙입니다. 자, 근데 이게 대로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는 같은 경우는 체언이 아니죠. 말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관형형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기 위해서 받침이 보통 니은이나 리을로 바뀌어요. 원래 말하다인데 다가 빠지고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이 바뀌었죠. 그래서 뒤에 걸 꾸미는 형태예요. 그럼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띱니다. 마음대로 붙이고 말하는 대로는 띱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가 조사도 있고 의존명사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것 볼게요.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고, 그러니까 거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 먹을 거 있어, 뭐 먹을 거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 거로 이제 구어적으로 말할 때도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고요. 종결어미일 경우에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할 걸, 리을 걸 같은 경우 좀 후회 같은 걸 나타내는 거는 종결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였습니다. 자, 단일성 의존명사입니다. 단일을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셀 때 어떤 건 개로 세고 대로 세고 마리로 쓰잖아요. 그 앞에 다 띱니다. 한 띄고 대, 한 띄고 개, 한 띄고 벌, 열 띄고 살 이런 식으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자, 지금 2시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아니라 1시 다음이 2시고 이렇게 순서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아라비아 숫자랑 어울리는 경우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붙이고 15동 이렇게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수입니다.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이제 띄었습니다. 그래서 조 띄고 억 띄고 만 띄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띄어줬고요. 역시 이렇게 띄었죠. 자, 그럼 나열입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다음에 말들은 띄었습니다. 자, 열거 국장 겸 가장 천군대 백군 책상 걸상 등 이렇게 열거할 때도 쓰는 말도 앞에서 띄어야 합니다. 자, 단음절, 음절이 하나라는 거죠. 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원래는 그 띄고 때 띄고 그 띄고 곧이에요. 근데 지금 단음절이 이렇게 연이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붙여줬어요. 마찬가지죠. 이 말, 저 말 좀 더 큰 것. 자, 보조용언 살펴볼 텐데요. 자, 보조용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먹어보다라는 서술어가 있다고 치면 먹다라는 기본형을 잡을 수가 있고 보다라는 기본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잡을 수 있는 애들끼리 결합이 됐어요. 이때 이제 중간에 설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분이 되시는데요. 먹어보다가 먹어서 보다랑 같은 의미인가요? 다르죠. 설을 집어넣었을 때 달라져 의미가. 그러면 앞에 게 본용언이고요. 뒤에 게 보조용언입니다. 원래 눈으로 보다라는 뜻에서 멀어나서 한번 시도해보다 이런 뜻으로 바뀐 그런 뜻으로 쓰이는 보조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을 집어넣으시면 알 텐데요. 이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띄어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띄는 거일까 조금 헷갈리실 때는 좀 띄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보조용언이 있죠. 뜻하다, 말하다, 법하다, 척하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만 앞말의 조사가 붙거나 아까 전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지금 결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어보다. 앞말이라는 건 요 앞에 있는 본용언을 의미합니다. 먹어도 보다 이런 식으로 앞말의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앞에가 이제 합성동사가 오는 경우 자 여기 덤벼들어 같은 경우는 덤비다 플러스 들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동사가 왔죠. 이런 경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조용언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도 하다 이런 거 제 본듯도 하다 이런 식으로 보조용언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뒤에 오는 보조용언을 무조건 띄어 쓴다. 띄어 쓰는 게 더 많다 그랬죠. 노라만 띄고 나다 읽어도 띄고 보고 덤벼들어 띄고 보아라. 얘네 붙여 쓴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애들은 띄었습니다. 자, 이름의 표기입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채영신 띄고 씨
자, 최영신 띄고 님 이런 식으로 호칭어 띄고요. 최치원 띄고 선생 이런 거 관직 이런 것들도 띄고요. 이충무공 근데 성 뒤에 호가 붙일 때는 붙여요. 이렇게. 그런데 호가 앞에 올 때는 충무공 띄고 이순신 이런 식으로 띄워줘야 합니다.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었을 수 있다. 자, 성이 두 글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남이 성인지 남궁의 성인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띄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고유명사입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으면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조금 더 많이 띄는 거죠. 단어별로 이렇게 대한 띄고 중학교가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대한중학교 이것도 허용.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사범 띄고 대학이 원칙이지만 이런 것도 허용. 자, 전문용어입니다.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으면 원칙으로 하되 그쵸? 띄었쓰는 게 원칙이 돼 붙였을 수 있다. 만성 띄고 골수성 띄고 백혈병이 원칙이지만 붙이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법 첫 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